안녕하세요. 주유필수입니다. 주님들과 에코프로 그리고 BM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와 BM이 금요일에 각각 마이너스 3%의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전기차 업황은 어떻다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반전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이 반전의 시작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BM의 주가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명분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엄청난 획기적인 결정적인 명분이 뭘까요? 바로 한병화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병화 의원이 정말 갑자기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발표를 했고 이를 토대로 지원 사격까지 데이터로 지금 보여준 상황이에요.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적응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한병화 의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에코프로 그룹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유럽에 있어가지고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높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수주처가 유럽 또한 많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유럽이 더 많습니다. 유럽이 노다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외국계 흐름 어떻게 지금 돼가면서 지금 이제 BM의 코스피 이전 남았죠. 코스피 이전 남았는데 과연 주가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고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주님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에코프로 BM의 목표가를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올렸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누가 올렸냐? 자 보시다시피 한병화 의원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 목표 주가를 어떻게 했다? 상향을 시켰다. 20만 원인데요. 이거 왜 그러는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한병화 의원이 에코프로 BM의 목표를 조금씩 지금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지금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180도 바뀐 지금 스탠스잖아요. 결국에는 항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어떤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 근거를 좀 먼저 보면은요. 중국의 전기차 관세율이 EU에서 이제 이 45.3%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EU에서 통과가 됐어요. 오늘자 새벽에 나왔죠. 외신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달 31일부터 5년간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유럽에 진출해 있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라든지 상하이 자동차 그리고 비아디 얘네들만 이 폭탄 관세를 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국산 테슬라. 그러니까 중국산이 들어가면은 유럽에서 관세를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관세 맞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완성차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마진율이 문제입니다. 마진율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 마진율이 있어가지고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 소재를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소재를 지금 중국산 소재에서 우리나라 소재로 180도 바꾸면은 마진율 이거 개선됩니다. 즉각적으로 마진율 개선이 돼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 K배터리의 소재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국 이러한 부분까지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메인 배터리가 여러분들 21700이죠. 지금 21700 버전 2세대가 지금 현재 주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4680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이버 트럭에만 들어가요. 메인은 4680이 아니고 라인업에 대해서 차량 라인업에 대해서 21700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자 이게 이제 메인이란 말이에요. LFP는 미국에서도 단종을 시켰고 그럼 유럽에서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못 쓴다라는 반증입니다. 못 써요. 중국 기술이 들어가도 못 씁니다, 여러분들. 관세를 막고 시작을 하니까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뭐 다른 국가에다가 뭐 공장을 지어서 한다? 거기서 LFP를 만든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EU에서 괘씸죄로 지금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K배터리 소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에코프로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관세가 적용되니까 얘네도 K배터리 소재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관세만 확정된 게 아니라 뭐다? 두 번째. 자, 이거 독일 정부의 완성차 보조금 언제부터 지원한다? 25년부터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독일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EU 전역으로 이제 보조금 플랜이 시작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 정부 지원으로 결론적으로는 폭스바겐에서 보조금이 주어지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아디가 중국에서 성장한 것처럼 CATL이 중국에서 성장한 것처럼 결국에는 독일 정부도 EU도 각국의 완성차들을 키워준다라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그럼 당연히 보조금 점프하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매량 올라가니까는 BM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유럽에서 완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병호 의원이 이러한 명분을 삼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냐. 25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7조 원과 2,403억 원으로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는 매출 69%, 영업이익 66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언급을 했고 이는 판매량 44%와 판가 22%를 반영한 수치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26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에코프로 BM 주가가 왜 지금 저점이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이 추가적인 실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26년 매출 얼마죠? 8조에 영업이익 3,920억 원입니다. 자 27년 되면은 매출이 1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매출이 11조가 넘어갑니다. 언제부터? 27년부터. 이때부터는 영업이익이 5,870억 원에다가 28년 되면은 14조 매출, 8,100억 원 영업이익, 29년 되면은 18조 원의 매출과 9,920억 원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러한 부분은 에코프로 BM의 밸류에이션을 접목을 시켜봤을 때 밸류에이션으로 접목을 시켜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40만 원이 넘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병화 의원 입장에서도 이러한 실적이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유럽향으로 이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이 실적을 흡수를 시킬 거기 때문에 목표가를 지금 조금씩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비중이 높은 기업은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삼성 SDI고 여기에 지금 이제 양극재를 공급해주는 바로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이 실적 자체도 여러분들 뭐다 보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달부터 SK온이 현대차량에 대해서 배터리 지금 제작 이 물건 대준다고 했죠. 배터리 물건 내주고 그리고 지금 스텔란티스죠. 올해 말부터 스텔란티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 라인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스텔란티스양 양극재까지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도. 근데 중요한 거는 AMPC 4,690억을 일단 수혜를 받으니까 삼성 SDI가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스텔란티스와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AMPC를 쉐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쉐어받는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 전략 EV 전략을 좀 더 잘 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수요 이제 금리 인하가 11월부터 이제 0.25포인트 정도 0.25% 정도 지금 이제 내릴 것이다라고 연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잘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잘 맞물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유럽향 봤을 때 노스볼트 BMW 2조 원 계약이죠, 여러분들. 자, 이거 여러분들 파기가 되면서 삼성 SDI가 이 물량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비중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하나 더 있죠. 자, 2차전지 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스웨덴 사절단이 포항 산업 현장을 찾았잖아요. 에코프로 BM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볼보와 스카니아 이런 생산업체들 그리고 ESS까지 스웨덴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12개 기업 관계자 16명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볼보와 스카니아 상용차지 않습니까? 일반 민수용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보다 4배나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상용차입니다, 여러분들. 볼보와 스카니아 덤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상용차까지 더욱더 단단한 입지를 유럽 쪽으로 잡아가는 게 에코프로와 삼성 SDI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매출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적정 주가가 상향 조정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병화 의원도 두 손 두 발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성장세가 눈에 띄게 잘 나오는데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IRA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이런 부분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표 주가가 보수적으로 나와도 BM의 목표 주가는 40만 원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1700 테슬라가 지금 고객사를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 부분이 에코프로에게도 관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170 원통형 파일럿 라인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500억 이상 집행을 해서 에코프로는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오창 파일럿 라인에서 21700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디일렉에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원통형 이 배터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자 RFQ를 뿌렸다. 견적서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21700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장비 견적 좀 내줘라 라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자는 뭐라고 언급했죠? 이거는 무조건 테슬라다. 이거 무조건 테슬라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지금 LFP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단독을 시켰고 이게 이제 중국 메가 이거
메가팩토리에서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는 부분, 이게 유럽에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는 LFP라는 펜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LFP라는 펜은 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동남아라든지 다른 국가에 그냥 수출하고 유럽과 미국으로는 다른 펜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결론적으로 21700입니다. 지금 LG엔솔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4680과 2170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4680도 지금 LG엔솔이 이거 당장 이거 많이 양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류가 뭐다? 21700이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LG엔솔과의 고객사 계약도 염두한 부분을 지금 내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거 21700 파이널 라인 집행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원통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 뭡니까? LG엔솔과의 고객사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 멀리 보자면은 테슬라 직공급을 노리는 큰 그림이 바로 이동재 회장의 승부수를 하는 겁니다. LG엔솔과의 공급 계약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뭐 이제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많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도 물론 봐야 될 상황입니다. 봐야 될 상황이지만은 이게 이동재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LG엔솔 건너뛰고 우리가 테슬라, LNF처럼 직공급해버리면은 마진율 더욱더 남지 않겠느냐. 그리고 LG엔솔로부터 이거 뭐 품질에 대한 압박도 덜 받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게 많습니다. 이 테슬라 직공급이 이동재 회장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자, 21700 원통형 수율 빠르게 잡히면서 셀이 좀 잘 뽑아질 경우에, 매끄럽게 잘 뽑아질 경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 그룹은 LG엔솔과의 계약보다는 결국에는 테슬라 직계약이라는 거예요. 테슬라 직공급이다라는 겁니다. 2170. 그럼 21700 뚫으면 뭐 하겠습니까? 4680 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4680을 만들려면은 일단 21700 먼저 잡아보자라는 게 이동재 회장의 큰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통형만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 각형과 파우치까지 확장될 여력이 있다. 원통형을 만들면은 여러분은 각형과 파우치, 이거 원통형이 수율을 빨리 잡을 수 있거든요. 원통형은 그 전자동화로 해가지고 앞단만 맞추면은 수율을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회장님이 수율도 빨리 잡히는 게 원통형이니까 일단 이걸로 한 거예요. 그러다 수율 잡히면은 21700 직공급 노리면서 4680까지 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기술을 여러분들 각형과 파우치에다가 접목을 시키겠죠. 또는 테슬라양 ES 수주를 LG엔솔에게 줄 거 우리가 더 가져가겠다. 가격은 우리가 더 싸게 받겠다. LG엔솔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LG엔솔과의 고객사 계약 거치지 않고도 테슬라와 직공급 계약하면 당연히 에코프로 BM의 네임드도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병화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쉽게 못 내놓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이제 코스피 이전을 보시면은 이제 한 4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제 막바지 준비 다 끝났다라고 했어요. 이제 거래소의 최종 승인만 있으면은 이제 상패 공시 내면서 코스닥 상패 공시 내면서 이제 주주총회 하고 나서 바로 코스피로 이제 이사를 가면 됐는데, 자금 흐름은 뭐죠, 여러분들? 패시브 유입의 자금 성격은 일단은 연기금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200 지수까지 같이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패시브 자금 2차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불가 기간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외인 기간 패시브 자금은 1000억 원 안팎입니다. 실제로도 평균 560억 수준의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외국 계약 기관계 패시브 자금인데, 1차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외인 기관보다는 투신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투신권에서는 2018년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 당시 1.8조 원을 그냥 손매수했어요.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신은 ETF와 인덱스 펀드라는 부분으로 이제 셀트리온에 있어가지고 주식을 1.8조 원이나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이제 159조 원 규모죠. 위탁 운용 자금이.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셀트리온이 이제 36조 원 시총이었을 때 패시브 자금이 1.8조 원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만 이렇게 유입이 됐다, 이거를 계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패시브 자금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 봤을 때 물론 섹터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연기금 위탁 자금 159조 원을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은 시총 18조 원 정도가 되죠. 그럼 여기에 유동 비율을 40% 적용을 시키면은 연기금으로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5,451억 원입니다.
이 정도가 1차적으로 유입이 돼요. 자, 다만 여기에서 코스피 이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200 지수 이것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200 추종 패시브 자금 규모가 180조 원입니다. 기관 포함해서. 그럼 여기에서 연기금 위탁 자금 159조 원의 34% 비율이 어디로 간다? 코스피 200으로 가요. 159조 원 100% 중에 34%가 코스피 2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4조 원입니다. 200에 유입되는 부분이. 그리고 기관의 경우 최소 48조 원에서 52조 원 정도가 코스피 200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BM의 코스피 200 비중을 1.6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LNF보다는 시총은 2배 이상 높잖아. LNF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비중 높게 잡아야겠죠. 그 비중 추정치가 1.65%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온다? 대략 한 2조 9,700억 원. 2조 9,700억 원의 이제 코스피 200 패시브 액티브 자금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외국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A의 경우 지금 외국계 흐름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주가고 이제 파란색이 외국계 흐름인데 비중인데 이 외국계 비중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코딱지만큼 매도만 하지 큰 물량은 뭐다? 큼지막한 이런 돼지 물량들은 지금 외국인들도 안 주려고 하고 있다. 물량 이거 간수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비중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외국인들이 비중을 더 올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BM보다 더 올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왠지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주식 선물이 없잖아. 주식 선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공매도가 내년 3월부터 재개가 되죠. 공매도 내년 3월부터 재개가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 현물에 대해서 공매도를 때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상환 기간이 최대 90일이고 이거를 이제 공매도를 치기 전에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부분을 금감원에게다가 먼저 선보고하고 나서 공매도 때려야 됩니다. 선보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주식을 빌려준 애가 무기징역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현물에 대해서 현물 공매도에 대해서 이런 지금 규제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물로 이사를 가겠죠. 선물로 이사를 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BM 같은 경우에는 이 뭡니까? 주식 선물이 있잖아요. 주식 선물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년 3월부터 지금 재개가 되고 외국계들이 선물 쪽으로 이제 공매도가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여기에서 친 공매도, 선물로 공매도를 쳤다 해봅시다. 선물로 공매도를 치더라도 현물에서 방어만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선물의 낙폭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현물에서 공매도 쳐봤다 좋을 게 없거든.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그냥 매수하자라는 거예요. 현물에서. 차라리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공매도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매수하자. 괜히 무기징역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수하자. 그럼 당연히 매수세가 세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 선물에서 숏을 때려도 이 매수세를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매수세를. 그러면 이거 예전보다 선물 숏에 대한 이런 압박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일단은 선물 숏을 치더라도 약해지긴 해요. 여파는 있겠지만 약해진다. 근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는 선물이 없잖아요. 그 말인 즉슨 뭡니까? 선물로 강세를 보인다. 아예 그냥 지금부터 내년 3월에 공매도 시작되기 지금부터 매수하자. 이 포지션이 지금 에코프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럼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BM이 1차적으로 하겠죠. 근데 에코프로도 코스피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 자금 얼마나 들어올까요? BM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지 6개월 이상 되면은 그냥 아예 뭐 안 보게 됩니다. 솔직히. 안 보게 되는데 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신도 몰라요. 신의 영역도 아닙니다. 신 이상의 영역이 주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가올 정보만 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들께 에코프로 그룹의 공급 계약 일정을 좀 정리한 부분, 이 대응 전략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BM의 공급 계약 일정을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SK온, 스텔란티스, 헝가리향. 헝가리향은 BMW, 폭스바겐, 유럽의 OEM 업체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토탈 합치면은 100조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100조 이상의 공급 계약이 100조가 뭡니까 여러분들? 100조도 작아요. 이게 지금 내재돼 있으면 이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오버슈팅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좀 미리 확인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현재 지금 에코프로와 BM에 있어가지고 외국계 물량이 지금 얼마에 있고 얼마의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지, 전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매를 포기하신 주님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평균 단가 낮추는 거를 포기하신 주님도 계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에 있어가지고 외국계 비중 올리고 있습니다. 비중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럼 얘네들의 평단은 얼마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얼마 구간에서 매도할 것인지, 결국 주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평단이 본전이에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본전이야. 본전 왔으니까 더 버틸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여기서 밀려봐요. 아, 이때라도 매도할 걸. 그러면 우리가 준비는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에서 밀리고 나서 이렇게 뭐 박스권 만들다가 다시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은 주님들 기다려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만큼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봐야죠.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 세게 나오면은 이때는 수익은 봐야죠. 본전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본전 매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우리가 수익으로 나오기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의 매직북이라고 해서 전자책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전자책은 단순한 전자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그런 뭐 에코프로에 대한 보고서를 뭐 보셨겠지만은 국내 보고서랑 외국계 보고서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없어요. 이 전자책 내부에는 보시다시피 스트롱 바이를 외치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있어가지고 스트롱 바이를 외치는 외국계 증권사가 몇 군데 있다? 6군데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걸 보셔야죠. 지금부터 우리가 투심 잡아보자고요, 여러분들. 단순한 전자책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투심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줄, 불을 지펴줄 그런 전자책이에요. 그래서 전자책 보시고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이런 기업이었구나, 외국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한번 여러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에코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번 한 번 이 자료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에코프로와 BM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님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코멘트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90% 이상의 투자자분들이 조금 해보고 아니네? 포기.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우물을 파더라도요, 적어도 이 밑으로 7m에서 5m 정도는 파야 이 우물이 나올까 말까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예요. 자, 근데 맨날 2m 정도 파보고 아닌 것 같아서 포기. 그래, 남들보다 조금 더 했는데 3m 파보고 포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물을 발견해보고 싶다면은 적어도 한 10m는 판다는 생각으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를 해서 이 옆에다가 파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 이 우물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어. 자, 그래서 나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조금 연습해보고 안 되니까는 자, 포기. 그러면은 내가 눌림목 매매를 해볼까? 안 되니까 또 포기.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를 해볼까? 포기. 그래서 결국에는 자, 가치 투자 한번 해볼까? 포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나는 기법이란 기법 다 알아.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주식은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6천여 분께 이 시그널 기법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저점을 잡는 이 산출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은 그때 제가 어플 설정해 드리겠다. 그래서 이 산출식으로 직접 내가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다가 또 많은 분들이 포기. 누구는 이 중에서 10%에서 5% 정도는 이 기법을 끝까지 파서 결국에는 거실에서 아침에 노트북 놓고
커피 한 잔 하시면서 편하게 매수하시고, 날씨 풀리니까 이제 또 여행 가셔서도 또 매매하시고, 노후 준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결국 포기 안 하시니까는 어느 정도 빛을 보는 이런 단계까지 진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알려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는 10%에서 5%만이 이런 영광을 차지를 했다. 즉 누구는 10번 해보고 포기해보고, 누구는 1000번 정도 해서 1000번 정도 해서 포기를 안 해서 결국 이렇게 실력자가 되어버린다. 즉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다시 심기일전으로 투심 좀 잡아보셔서 저는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건데, 낱말 듣고 먼저 주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주식 책을 사서 가치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박살나고, 그러다가 아 이거 가치 투자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자 차트를 보기 시작합니다. 차트도 조금 보니까는 자 그래도 박살이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함부로 덤벼선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깡통이 몇 번 된다? 2에서 3번 정도가 됩니다. 가치 투자도 주식이 가치대로 움직이질 않고, 그러면서 자 그럼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차트가 또 이거 깊이가 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 거라서, 이런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산초식보다는 직접적인 이 어플 설정을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어플을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트레이딩뷰라는 거를 설치를 하신 다음, 자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돼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파셔야 될지, 매수 매도 타점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에서 노출이 됩니다. 언제 사셔야 되고 어디서 파셔야 될지 이대로 하시면 돼요. 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매수 어디서 해야 되고 매도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다 잡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눈에 보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눈만 파도 돼요. 여기 이제 종목 검색하셔가지고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종목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HLB 한눈만 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눈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해서 결국 급등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나왔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좀 더 크게 수익을 100% 200% 정도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봉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1월 달에 보시면은 소통방에서 드린 말씀이 자 피롭틱스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락 마무리 시그널이 정확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의미한 하락 추세 마무리 시그널 검출 무려 1,500분이 보셨어요. 1월 26일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제가 8,800원에 신호 드려서 지금 지속적으로 급등을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피롭틱스가 1월 26일 날에 자 이렇게 일봉 차트를 우리가 딱 보면은요, 피롭틱스 급등하기 전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정확히 매수하셔라 화면에서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할 때 이 기업이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법을 배우는 게 뭡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이냐, 추가 상승이 나올 자리냐, 이걸 우리가 이제 차트 연구를 하면서 이런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치 분석이든 뭐든 언제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이 지표가 언제 올라갈지는 안 알려주지만은 추세는 잡았다. 즉 추가 상승, 이 자리에서 반전은 나올 자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1월 26일 날 이렇게 신호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지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시기에 나와 있으니까는 이대로만 하시면 된다. 다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지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추가하는 방법은 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인디케이터를 터치를 하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냐? 자 시그널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네, 시그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자물쇠 잠겨져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물쇠가 걸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승인을 해드려야지 이 지표가 적용이 여러분들 화면에서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승인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자,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물을 더 깊게 팔 도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치지만 않으신다면 분명 지금의 계좌 훗날 추억으로 기억되시리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제2의 HLB 즉 숨은 보석주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HLB와 삼천당 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주들이 기술계약 FDA 신약 승인 기대감으로 엄청난 누구도 막지 못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탑승을 못하신 주님들도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해당 기업 보석주는 HLB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장점과 알테오젠의 장점을 모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HLB,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이거 미처 못 잡았다,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이 보석주를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이 해당 기업은 제2의 HLB 초기 단계와 유사하다라고 2월 말에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은 글로벌 빅파마 10회국가 이미 기술 수출을 맺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내재시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한 단계적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령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계약금만 1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3억 원을 수령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로열티가 지금 10여 곳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합치면은 매년 8천억 원 정도가 이 기업이 수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일을 안 하고 방석에 앉아만 있어도 꼬박꼬박 매년 8천억 원을 수령을 하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자체가 매출로서 귀결이 될 수 있겠지만은 100% 영업이익으로 성사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방석에 앉아만 있어도 누워만 있어도 이 금액이 발생이 돼요. 이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은 어떤 기술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냐. 표적 항체 신약인 카티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ASCO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 못하고 그 학회가 ASCO인데 미국 임상종양학회인데 여기에서 약물을 언급을 하면은 이 약물들은 웬만하면 FDA 통과가 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권위 있는 학회인데 이 학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해당 기업의 카티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극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허세핀 바이오시밀러 즉 바이오 복제약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성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는 압도하고도 남는 수준이다라고 ASCO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기업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0여 곳인데 지금 한 곳 같은 경우에는 홍콩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결국 이 해당 기업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임상 3상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콩 거래소에서 눌림없는 급등 연출로 현재 지금 홍콩 언론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해당 기업이 이제 연내에 기술 수출한 기업을 통해서 임상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12월 달에 발표를 해서 노바티스, 길리어드에 대항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결국 이 해당 기업의 기술 수출을 받기 위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제2의 HLB 초기 단계와 매우 유사하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체결이 된 상황인데 이게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FDA 신약 승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ASCO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가 돼서 파이널 리뷰죠. FDA 파이널 리뷰를 통과를 해서
추가적인 급등이 연출이 돼서 신약 승인에 굉장히 지금 가까워진 상황이고, 자, 요게 등재가 됐죠. 자, 이 해당 기업은 오히려 조금 더 ASCO에서 자극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FDA 얼러트예요. 즉, 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CAR-T 치료제, 약물에 대한 가치는 FDA 승인 신호를 지금 내재시키고 있다. 그래서 HLB보다 오히려 자극적으로 ASCO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승인 기대감이 가속화가 되면서 그 신빙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다 가져갔네요.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윗꼬리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상한 윗꼬리죠. 자, 이 윗꼬리가 뭐냐?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한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죠. 개인들의 물량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이런 윗꼬리 작업을 통해서 물량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윗꼬리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이 윗꼬리가 여러 개다. 그래서 이 물량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윗꼬리 여기까지는 뭐다 여러분들? 주도 세력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평이 역배열입니다 여러분들. 역배열이실 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알테오젠 이렇게 상승해서 눌림 안 주잖아요. HLB 어떻습니까? 눌림 안 주잖아요. 역배열일 때 우리가 잡아놔야 명확하게 세력들도 FDA 임상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신호를 미리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 차트로 도출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HLB와 알테오젠을 놓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해당 기업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죠. 상단의 번호로, 자, 보석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HLB,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을 능가할 만한 숨은 보석, 이 다크호스주, 제가 이거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해드릴 테니까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내가 한 주만 매수해도 되니까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지금 어떠한 부분이 일정으로 남아 있는지, 이 종목 이름은 뭔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는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이 숨은 보석주로 HLB, 알테오젠과 같은 상승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 분명하고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고, 다만 이 보석주 꼭 한번 받아보셔서 급등의 맛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